집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포용해라 이런 언급을 한 것도 눈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드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난 30일 김 전 지사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도 나중에 내가 대변인 찾네요, 바로. 네, 찾으면서 이제 묵비권 행사를 했는데 네. 친명계 의원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당을 떠났던 인사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내놓으니까 소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하고 있는 정진욱 의원이죠.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물론 저 이제 메시지는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박선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받은 자, 윤석열에게 사면받은 자, 탄압받은 자는 이재명 대표고 사면받은 자는 김경수 지사다. 대비점을 부각하려고 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가 역시나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 이현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 관은 김경수 등 당시 인사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몫인데 본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같이 내놨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누구였죠? 첫 번째 나왔던 정진욱 의원의 워딩 중에서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 아닐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의 이른바 비명, 김경수 전 지사 포함해서 김부겸 전 의원, 총리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쓴소리를 보면서 좀 맞는 얘기입니다. 팩트는 맞는데 그 시점과 어떤 의도를 봤을 때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좀 비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네.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번 전당대회 때 분명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서웠던 거죠. 속된 말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 관련해서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지지율의 변화가 있고 그 여론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본인의 진정성을 떠나서 정파적이고 좀 정략적이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밖에 없고요. 저번에 김두관 전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전당대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인이 지시하면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비명계의 목소리와 이거에 대해서 친명계가 반발하는 걸 봤을 때는 지극히 국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위한 권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배제한 우리의 권력이냐 그런 어떤 내부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에 대해서 김 전 지사,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인사, 같은 동료 인사가 복권받은 걸 놓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네네. 감사 표시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다소 과격한 언행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명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도 김 전 지사의 최대 약점, 이른바 드루킹 사건까지 소환하면서 공세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본인의 분명한 비전과 또 가치, 노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의하는 당원들, 지지자들 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영호에 한때 또 구속되셔갖고서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여기에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공백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박성민 의원님, 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관 지내셨잖아요. 김 전 지사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대선 패배 책임이 김 전 지사한테 있다. 이렇게 친명계에선 화살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드루킹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이른바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좀 당내에서 과열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뭐 당내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뭐 대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움직일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정치적인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본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외국에서 귀국도 하고 했지만 사실 뭐 당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땐 외국에 있다가 이제 막 들어온 사람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지금 뭐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점점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지금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뭐 여러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안티테제를 기반 삼아서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민주당 내부의 다양성 아니면 뭐 포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면 독자적인 아이템을 내놓아야 되는 게 먼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비단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때리기는 저는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내에다가 여러 가지 포용의 목소리, 통합의 목소리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당내 분열이 이렇게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네, 오히려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역효과가 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식으로 이제 너무 과하게 비판을 하시는 것은 지금 당 내부에서 정말 대선 승리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오히려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 상대를 좀 언어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마치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거는 이건 역시도 금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김경수, 김부겸 이렇게 두 사람을 좀 특정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자,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를 챙기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나중에 경선 혹은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후보로 나서서 이재명 당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석 변호사님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십니까? 이게 두 가지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0.7% 아깝게 지지 않았느냐. 네. 근데 여기에서 김경수랄지 김부겸 이런 사람을 포용하지 않으면 또 0.7%로 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계엄 시국이랄지 이제 탄핵 정국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이제 그걸 제가 볼 때 이제 경고했다고 봐요. 예, 일단 경각심을 좀 가질 그렇죠. 필요가 있다 지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의 타이밍이냐? 네. 이제 이걸 저희가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결국 이제 3월에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네. 2심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김경수 전 지사가 됐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고요. 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이런 말 해도 사실은 일극체제에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그런 타이밍의 시점이었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체급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온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이랄지 아니면 2심 판결로 인해서 흔들려서 뭔가 추락을 할 때를 대비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대법원 판결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네. 이건 자체는 굉장히 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으면 사실은 타이밍을 놓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하잖아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 누가 사당화라는 요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전에 친문들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비명 행사,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다 탈당해 버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왔다는 거고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는 거의 동격 수준. 네.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체급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문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민주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비명계가 표현은 잘 안 하고 있지만 부글부글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선 패배가 왜 친문 탓이냐 이런 목소리 내고 있고 자기도 글을 확 써버릴까 보다라는 어떤 의지까지 살짝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지지층 통합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김경수, 김동연 지지 세력이 있다. 지금도 사실 많이들 저 두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누굴 단체 밀자고 할지는 뭐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현재 대표가 아닌 김경수나 김동연 쪽으로 우리 세력들이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저희한테 해줬었는데 참 어쨌든 대선 패배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친명계에서는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뭐 특정 세력에게 돌리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비명계라든지 이제 친문계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무리가 있겠죠. 어쨌든 투표의 결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오로지 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당 안에서 갈라지자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국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는 정말 또 다시 이제 벌어진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전혀 여전히 반성이 없는 대통령과 그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더 뭉쳐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조차 갑자기 우리 안에서 뭐 전임 정부를 탓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을 탓하는 모습은 지금 국면에서는 완벽하게 당의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에서도 부글부글하지만 공개적인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명계에서도 사실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하게 이 친문계 의원들을 비난하거나 뭐 비명계 인사들을 비난하는 게 과연 당에 좋을지를 좀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